현진 MBC 아나운서가 이제 MBC를 그만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일 자유한국당이 입당해서 송파-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된다. 자유한국당이 삼고 초려했다. 네, 뭐 그런 어제 사직서를 냈다더니 기사가 나왔네요. 속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와서 돌아가서 막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치고 있어서 그렇죠.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쓸데 있는 정보를 함께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1주 전, 2주 전에 지금 물가 난리 났다. 네. 웬만한 식당 가면은 뭐 10%, 20% 국밥 거의 9,000원, 10,000원, 뭐 짬뽕, 짜장면, 햄버거 뭐 다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1.5, 1.6, 그러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와 통계치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통계청도 지금 5개월 연속 1%대다. 우리는 높은 물가가 아니라 저물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그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뭐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스경제에서는 좀 물가 요동친다 이랬는데 통계로는 1%의 저물가. 그것도 수개월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오늘 통계에 말씀드리려고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또 말하는 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히려 저를 이제 많이 믿죠. 이번에 1%가 나왔지만 그 누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점은 감사한데 제가 또 굳이 통계청을 변호를 하자면 조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실은 물가 통계 하나의 기법입니다. 물가라는 게 전 물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 한 몇 가지 품목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품목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그 가중치가 얼마 올랐나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가중치가 높은 것들을 일단 몇 개 꼽아볼게요. 전세, 월세 가격. 그렇죠.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료. 휴대폰. 휴대폰, 통신요금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일종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거.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 교육비 중에서는 아이들 학원비. 이것도 학원비 늘려라 해서 가중치가 점점 많이 늘어났었고 또 휘발유 가격, 석유 제품 가격들이 이제 다 비중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없이는 차를 굴릴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큰 돈 지출하게 되는 꼭 필요한 것 중에 그런 게 가중치가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높은 가중치들 다 보세요. 최근에 이게 그동안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참 최근 한 반년간은 어떤 일인지 다 안정화됐잖아요. 전세도 전세가 떨어졌죠. 그렇죠. 통신비도 막 통신비 압박하면서 떨어져 있지. 요즘 학원도 잘 안 돼요. 학원비도 안 되지. 전기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적인 가중치가 큰 것들은 멈춰 있거나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울러 공공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금 물가가 1%대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법상 물가라고 하죠. 먹거리 물가, 뭐 이런 신선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가중치를 안 줘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 지금 1073번 쓰시는 분이 쌀집합니다. 느낌표 두 개. 가을보다 한가마니 80kg당 4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도 1%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도 가중치가 낮거든요. 쌀은 5.2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둘 때 지금 이 그 품목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뽑는 품목이 480개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각 가정이 제가 한 달에 1,000원을 쓴다고 했을 때 그 480개로 1,000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2원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쌀은 굉장히 가격치가 낮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 월세, 그다음에 통신요금 이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한 달 동안에 쌀을 쓰게 되는 돈 그만큼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들은 다 그런 품목이죠. 아까 말씀하신 외식. 그 제가 만약에 가서 장을 본다. 그러면은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올랐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1073번 쌀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쌀 가격은 지금 1년간 20% 올랐거든요. 또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1,000원이 뭡니까? 2,000원씩 우리 노현미님 20% 정확히 20%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외식,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안정세라고 해서
가중치를 다해서 합산을 해보니 1%대가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통계청이나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물가 대책을 지금 세울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밥상 물가, 먹거리, 오징어, 뭐 감자, 무가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안정돼 있는 전월세라든가 아니면 통신요금이라든가 석유 휘발유 제품이 또 오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자잘한 것들 올라 있는 상태에서 큰 게 오르면 순간적으로 인플레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물가 대책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무섭게 갑자기 찾아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한순간에 역전된다. 빠져나갈 구멍을 참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네. 자, 이 물가 제가 앞서서 생활에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아울러 공공의 통제가 가해질 수 있는 영역이 주로 이제 통계 낼 때 물가 통계 낼 때 핵심적인 그런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부동산 값을 현 정부가 잘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어요. 뭐 이건 팩트로 설명하면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너무 떨어뜨려놨고 반면에 서울은 아예 못 잡죠. 급등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은 제자리인데 알고 봤더니 지방은 폭락, 서울은 폭등이다. 그런 양극화인데 이제 굳이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항상 이제 양비론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래야 되죠. 그래야 어떤 평론의 자세인데 이 시간이 아직은 1년은 우리가 뭐 봐줘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책이 이제 나왔더라도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 큰 분기점이 8위 대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올 여름까지 게다가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국토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일단은 보면 실은 그때 나온 평가는 아마 정부나 국토부에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4월부터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렇죠. 4월 말까지 일단은 한 번은 끊어놓고 평가는 하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쇼인데요. 물가의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의 물가. 이 서로 상관관계가 상당합니다. 완전한 패턴이 존재하죠. 저도 기자 생활할 때 보면 이게 거의 맞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선거가 딱 있죠. 선거 전에는 민간 영역의 물가들이 올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뭐 슬금슬금 물가를 올려도 이 당국에서는 표가 있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 대신 뭘 눌러놓느냐. 공공요금은 꾹꾹 눌러놔요. 지하철, 버스, 택시,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 이거까지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딱 끝나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든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오르냐. 앞에 잡아놨던 이제 공급요금들을 또 쓱 올리게 되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너무나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앞에 민간 영역 다 올랐죠. 그리고서 어젠가 그제 나온 뉴스가 이제 하반기 여기서 하반기를 하면 지방선거 후 6월 서울 지하철 택시 또 올린다라는 출마자들한테 선거 끝나고 그 오르도록 내버려둘 거냐? 라고 물어봐야겠네요. 좋죠.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거. 얘는 결정이 돼가지고 지하철 요금 특히 굉장히 거부감이 지금 많이 크신데요. 이게 1000대 초반에서 1,500원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1,450원. 심정적 거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태 같긴 한데 이게 몇 년 만에 올리는 거죠? 5년쯤 됐을 거예요. 3년 만에 올릴 거예요. 근데 지하철 요금 올리는 근거가 뭡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65세 이상 그 이제 프리패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비해서 이제 좀 가격을 맞춰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온양온천까지 가서 온천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온천값 5,000원 그리고 식사값 5,000원에서 하루 10,000원만 들고 나가면 온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10수년 전에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온천 비용도 그렇고 식사 비용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외식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무료. 자, 그래요. 그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서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이니 말하자면은 혜택을 보지 않는 대상들이
이 적자 규모. 그러니까 인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이. 네네. 그래요. 공공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뭐 네. 아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컬링 대표팀. 청소기 모델이 됐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모델이 됐다고 하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동그란 그게 이거 제가 사실은 아침에도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네.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의 맞아요. 풍물이 모델이겠다. 컬링하고 네. 청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쓸고 동그라미. 그게 네. 저도 딱 이거다 일본은. 예. 이제 대걸레하고 네. 로봇 청소기로 네. 실제로 유튜브에서 네. 그 집에서 이렇게 컬링 경기 흉내를 내는 영상들이 온라인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스브스 뉴스에서도 영상 제작해가지고 이제 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정말 기업이 면도 세우면서 그 매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마케팅이 우리 참 흔치 않거든요. 컬링 대표팀이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맞아요. 훈련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원래 좀 인기가 있거나 예. 이름이 있었던 선수들 외에 네. 방금 뭐 여자 컬링 팀이나 뭐 스켈레톤 같은 예. 비인기 종목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에서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성공한 마케팅 기업이 특히 면을 세우면서 좀 매출 효과도 볼 수 있는 마케팅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기업 LG 이거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를 어제 찍었습니다. 여자 컬링 오, 대표팀이. 그래요? 예. 그래서 오. 무선 청소기. 그러니까 그 부름 있잖아요. 스위핑하는 예. 그 부름이랑 좀 닮았잖아요. 무선 청소기가. 예. 로봇 청소기 말고 그거 모델이 됐고요. 예. 어제 광고를 촬영을 해서 그 이달 안에 음. 아마 광고를 저희 뭐 TV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도 사실 뭐 이렇게 이분들이 청소기 모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했었고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자기들끼리 이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메달 따면 청소기 모델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요새는 로봇 청소기라서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사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메달도 현실이 됐고 예. 모델도 현실이 그래요. 돼서 저는 딱 할 때마다 로봇 예. 청소기가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거 딱 로봇 청소기다라고 오히려 로봇 청소기 모델이 거의 1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무선 됐습니다. 네. 무선 청소기. 무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잠깐의 인기도 좋지만 예. 장기적인 좀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다음 올림픽 때까지 이 여자 컬링 팀 김을 후원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팀 김, 예, 네. 김 씨로 네. 구성된. 사실 컬링 마케팅으로 가장 수혜를 본 건 필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필라죠. 필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계 스포츠는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장비들이 예.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 야 동계 스포츠 하려면은 집이 부자래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비 비용도 들지만 네. 이 예를 들어 썰매 같은 경우 어디 가서 그걸 타요? 그렇죠. 이 시설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시설도 것이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해외 전지훈련 네. 가야 되니까 비용은 더 들죠. 그렇죠. 네. 예.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필라가 2012년부터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팀의 유니폼과 예. 장비 일체를 지원해 왔어요. 예. 컬링도 장비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 스톤 있잖아요. 예. 보신 예. 스톤이 하나에 2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세트가 16개 해서 예. 한 경기 하나 할 때 쓰는 그 스톤 값만 3,600만 원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 그 신발 그 예. 50만 원이고요. 예. 그 부름 예. 그것도 20만 원. 청소기처럼 그래요. 생긴 청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대걸레. 대걸레 무선 같은 청소기. 예, 대걸레 같은. 근데 그거를 필라가 2012년부터 후원을 해왔는데 네. 그 이번에 특히 뭐 이번에 우리 워낙 여자 컬링 팀에 그 선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살짝 바꾸면서 정말 본인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노출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들려볼까요? 저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예. 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예. 지금 노란색 옷 죄송합니다. 보는 라디오 분들께만 좀 설명드리면 노란색 옷을 입은 선수가 이슬비 선수예요. 이번에 예. SBS 해설위원도 했던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모습인데 무릎에 아무것도 없죠. 예. 그 로고를 거기 박지 않고 이 골반 쪽에 허벅지 위쪽에 박았었어요. 그 디자인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는 무릎에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옷에는 좋은 게 그 컬링은 굉장히 정적인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그 스톤 던지기 전에 정적인 순간에 무릎에 카메라가 딱 집중이 돼서 오래 보이는데 예. 거기 계속 로고가 박혀 있으니까 정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봤다. 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릎에 딱 로고가 박혔다. 정말 머리가 좋다라고 이정현님 글 남겨주셨고 가는 날이 장남님,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가는 날이 장남님, 갈릭걸스 이젠 광고걸스가 됐다. 이게 저기 김은정 선수 같은 경우 안경은 브랜드를 달 수가 없겠네요. 그 지금요. 삼총사라는 뮤지컬은 한 번씩만 얘기할게요. 삼총사 뮤지컬은 안경 선배, 그러니까 안경 선배인 분, 안경을 낀 분에게는 티켓 20% 할인해 드립니다. 김 씨에게도요. 예. 그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예. 영미는 가장 큰 게 영미 마케팅이에요. 네. 그 티웨이 항공에서 네. 200명 선착순으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짜 할인권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뮤지컬, 뭐 롯데월드 이런 곳은 영미란 이름이거나. 이름에 영자 혹은 미자가 들어가면 자유이용권 50% 할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분들이 한국 경제를 살리네요. 근데 약간 욕먹은 기업도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전자기업이나 예. 필라는 이분들을 후원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거나 장기간 정말 진정성 있게 후원을 해온 기업들인데 모 기업의 경우에 그 SNS 이미지 광고에 딱 영미 선배가 연상되는 광고를 올렸어요. 그 의성 마늘햄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MVC 마케팅, 우회 마케팅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N사가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공식 후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N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국가대표팀을 들어가. 그럼 무슨 이유가 있냐? 브라질은 거의 4강은 무조건 가잖아요. 결승까지 가죠. 그러니까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누리면서 돈은 또 안 쓰는. 이게 해서 기상천외하다. 뭐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중이 반칙이다라고 라고 하면서 앞서 말한 그 우리 영미를 약간 했던 그 햄 마늘을 또 오히려 또 멀리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기호도 너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우회하는 마케팅을 한 그 영미 마케팅 같은 분들은 할인을 어쨌든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 여자 컬링팀을 후원하지 않으면서 SNS 광고의 그 이미지를 소비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팬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 그래서 참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 빙과류인데 찬호박이라고. 박찬호 선생 전형적인 MC 마케팅. 박찬호 선수가 한참 뜰 때 박찬호의 얼굴은 한 프레임도 안 나와요. 찬호박. 근데 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와 찬호박 하는데 근데 뭐 좀 주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거를 야 그래서 머리 진짜 잘 돌아간다. 특히 생각을 했었는데 컬링팀이나는 좀 그 비인기 종목이었던 시간이 길었고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후원 없이 좀 이미지를 가져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성 마늘햄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모델로 발탁하고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소거가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업데이트. 우리 업계 태세 전환.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네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이게 이겁니다. 이게 또 마케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계산하는 거죠. 제가 내야지.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잘했습니다. 묻어가기 마케팅. 이제는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그 햄도 이제는 공식 후원사가 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락가락 재건축 이야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실은 이제 재건축을 초강력하겠다. 즉 이제는 안전에만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약간 또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주차난이 아주 심하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소방 활동이 불편할 경우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무조건 주거환경에서 2등급 그러니까 꽈락입니다. 그걸 주면서 바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의 집값 잡기 진정성을 믿었던 곳은 왜 풀어주지? 재건축 안전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다시 또 이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소방 활동을 보지라고 이제 진정서 의심한 거예요. 근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또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게 정부가 우리의 마음을 약간 달래기 위한, 여기서 우리라 하면 재건축 대상 주민들이다. 일종의 꼼수다라는 건데요. 예. 하나하나를 제가 평점을 봤더니 그 주차장과 소방 활동이 있는 항목이 주거 환경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꽈락이 되려면 20점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소방 활동 빵점, 주차장 빵점을 맞다 하더라도 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 뭐 층간 소음, 그렇지. 이런 뭐 환경 도로. 근데 거기에서 20점만 맞으면은 꽈락이 안 되면서 오. 이거는 통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당 지역 아파트들 다 개선해 보니까 예. 꽈락이,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막 시위하는 그 앞쪽의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된 요번에 그 정부가 약간 묘한 걸 취한 것이 네. 혹시 또 이게 선거 앞두고 약간 어떤 이런 또 태세 전환 아니야? 예, 라는 예.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건축은 힘들다. 이제는 안전진단만을 위한 안전진단이다. 예.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예. 요즘 서울에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김용민 씨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예리한데 저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한마디 키워드로 하면 역전세난이라는 겁니다. 네. 한번 이 시간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 텐데 예. 역전세난이 지금 갑자기 최근 한 달 반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해서 이제 완전 딴 얘기예요. 완전 딴 얘기고 대출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에서부터 역전세난이 치고 올라오는데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 송파구까지도 지금 역전세난 조짐이 보이거든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하나. 네. 지금 저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세난의 흐름이 조금만이라도 2, 3개월 이어지면 이제 매매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세난 이슈는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예. 이 시간에 올 때마다 예.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